어째서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이기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앞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번 영상의 달리기 경주 비유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시작 신호가 울려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육상 선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작 신호가 울렸을 때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퇴보라고 말하다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전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분명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영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1년에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쓴다고 추산했습니다만 이 계산도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 맞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충분히 넉넉 잡으면 18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스마트폰을 쓰느라 보내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15 곱하기 365 나누기 60 나누기 24가 아니라 115 곱하기 365 나누기 60 나누기 18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려 38일, 1년에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한 것은 제가 계산한 것은 어디까지나 10대에서 70세 이상까지, 즉 전 연령의 평균치를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대와 20대, 30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데요. 10대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 수가 줄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2019년의 통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해도 10대는 1년에 52일, 20대는 1년에 58일, 30대는 1년에 47일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연령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1년에 3주에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시간을 굳이 생산적으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시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게 번 시간에 집안 청소를 하거나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멍 때리면서 휴식을 취하기만 해도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쓰는데 같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스마트폰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것이 왜 퇴보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지나치게 좋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죠. 제가 스마트폰은 아니고 스마트폰에 가장 근접한 기기를 처음 만진 것은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첫 아이폰에서 전화 기능을 빼고 출시한 아이팟 터치 제품을 중학생 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도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자기기가 많이 있었지만 아이팟 터치만큼 빠르고 부드러운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은 없었으니까요. 즉, 아이폰은 초기 모델부터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었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선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도 초기에는 영 버벅거렸지만 지금은 아이폰에 거의 근접한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즉, 스마트폰은 초기부터 이미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고 지금도 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서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 속도가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구글에서 뇌의 가소성, 스마트폰 충동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성이 심할수록 성격이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더욱 많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스마트폰의 성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반응이 빠릅니다. 손짓 한 번이면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고 거기에 맞춰 소리도 들려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반응이 빠른 전자기기는 없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충동성은 강화되고 인내심은 갈수록 떨어져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취를 이루는 행위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할 수 없게 됩니다. 요약하면 스마트폰은 인간이 무언가를 집중해서 몰입하는데 그 자체로 방해가 되며 단순히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러한 경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아예 줄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분별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게 되니까요. 이걸 다시 서두의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하면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단지 앉아서 쉬기만 해도 그들보다 이득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만문이 생길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많이 읽고 유튜브에서 유익한 동영상도 시청을 하고 SNS로 사회관계도 구축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지 않은가? 라는 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부터 차근차근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